이스라엘이 첫 공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반격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공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테헤란이 불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거부했다. 뭔 얘기야? 일단 그 이전에, 그러면 트럼프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이터에서 이게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위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첫 공격을 하는데 몇 군데를, 일단 명분이 핵시설이에요. 핵시설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공망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막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멀쩡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 암살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핵과학자도 그렇고 이란 군의 혁명수비대라고 하죠. 최고 수뇌부도 집에서 자다가 침대 위에서 죽었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일단 핵시설은 핵시설에 치더라도 방공망이 망가지니까 이제 그 미사일 기지죠. 이게 미사일 기지가 망가지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자, 전쟁이 난다? 하루에 수천 발을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데 수천 발은커녕 100발도 못 쏘더라. 이 이란의 보복 타격 능력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군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군대의 최고 수뇌부가 있어야 되는데 수뇌부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뭐 대응 공격을 하고 보복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전쟁 양상도 제한적인 양상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 이 와중에 요인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침대에서 요인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마스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자기 은신처 침대 위에서 폭사당했습니다. 이미 이게 이란 내부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다 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이 양반이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호메이니, 하메네이. 이란은 그 이란 혁명 이후에 신정국가가 됐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여기 대통령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그야말로 이제 여기가 뭐 그야말로 아야톨라 뭐 이렇게 좀 영적인 지도자고, 세속은 뭐 별거 아닌 뭐 이런 권력 구조인데, 이 양반의 은신처도 사실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 이 양반도 암살하려면 암살할 수 있었다. 근데 미국이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못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란이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다. 군수 내부가 침대에서 드론을 당했다. 이거를 알고도 하마스의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폭사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란이 그동안 대책을 마련을 했을 텐데 그 대책조차도 소용이 없었더라. 거기다가 이란의 방공망도, 방공 능력이 아예 바닥으로 쳤다. 그래서 도대체가 공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대형 사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휘젓고 다니게 냅두더라. 오죽하면은 이란의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의 방공망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와서 어떻게 우리의 그 완전 군 수뇌부를 죽이고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느냐. 이게 이제 현상에 대한 한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탄이 넘어가면은 이런 상황을 만든 현재 지도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하메네이 지도부에 대한 불신, 불만, 즉 체제 불안, 불만 세력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권의 무능이죠.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국가의 제1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켜주고 있는 것, 이거는 국가가 무능한 것이고, 이런 무능한 국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못한다? 이런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현재 지도부에 대한 불신, 불만, 체제 전복 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 분노에 지금
하메네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전망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인프라나 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내부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과 에너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기초 생활과 직결되는 거죠. 기초 생활마저도 불가능해진다. 그럼 이 분노가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체제를 향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이란은 굉장한 이미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별로 없어요. 그 와중에 여기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물 같은 인프라 시설이 공격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에너지 시설은 이미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럼 초장에 이란을 확실히 잡고 전쟁을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느냐?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더라.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건물이 지금 폭격을 받아서 작살나 있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굉장히 방공망이 튼튼하기로 유명한데 뚫렸더라. 일단 이란에 이게 새로운 미사일이 이게 센 게 있더라. 이거를 뭐 하즈카셈이라고 하는데 하즈카셈이라는 미사일은 사거리 1200km짜리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마하 12, 그 다음에 목표물을 때릴 때의 속도는 마하 5. 저희 촬영된 영상을 봤더니 그냥 번쩍이 번쩍. 이게 뭐 예컨대 좀 멀리서 찍으면은 밤하늘에 오면은 빛이 휘잉 가서 빵 해서 빠바바바바방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번쩍 휙 지나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미사일이다. 그래서 방어 시스템에 안 걸렸다. 특히나 이런 거는 그 방어 시스템에 안 걸리는 건 대체 이렇게 기동성이라고 하죠. 미사일이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기동성이 있는 거는 일단 간 다음에 휘잉 요러고 다니니까 이거 타격이 힘들다 요런 거죠. 실제로 원래 탄도미사일 자체도 이게 속도가 어마무시해요. 이것도 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거를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을 하려 그러면 정말 날아가는 총알을 총 쏴서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거기다가 움직이기까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미사일 자체가 요격이 어렵다. 두 번째는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결국은 방어 시스템이 진짜로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유리막 해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쿵쿵 해서 다 막히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방공망을 갖고 있다가 미사일 날아오면은 이 미사일을 타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이 모장창창 엄청 많이 날아오면은 그 중에 놓치는 게 생기겠죠.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미사일 날아오르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미사일이에요. 얘도 소진될 수 있지만은 얘도 소진되는 게 있는 거죠. 벌써 지금 하마스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한 게 벌써 오래됐지. 여기에도 대응력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방공망이 유지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오죽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지금 이 방공 미사일을 좀 더 추가 배치하는, 왜냐 일단 얘들도 지금 탄약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싼 미사일들이거든요. 이것도 미사일도 좀 새로 보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정보전이다. 상대 진영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완벽한 방공망은 없다. 방공망은 창이 있고 방패가 있으면 반드시 창에 뚫리게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완벽한 방공망을 만들기보다는 더 좋은 창을 만드는 게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라는 교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뭐 이게 방공망은 그야말로 국민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긴 만들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창을 갖고 있어서 언감생심 공격 자체를 못하게,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핵심이지, 공격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방공망으로 하겠다? 이거는 완벽할 수는 없다. 더 완벽한 건 아예 공격할 꿈도 못 꾸게 하는 것,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게 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